사회, 이번 시간에는 일본의 지형적 특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형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이 지형이 뭔지 알아야 지형적 특징을 알 수 있겠죠. 지형이라고 하는 것은 한자로 보면요. 땅지자의 형태, 형자, 형상 형자예요. 그래서 땅의 모양을 말합니다. 땅이 어떻게 생겼는가 그 모양을 말하는 게 바로 지형이에요. 자, 그럼 지형도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런 땅의 모양을 나타낸 지도를 말합니다. 지도. 우리가 조금 있다가 일본의 지형도를 살펴볼 거예요. 자, 땅의 모양에 어떤 종류들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지형의 종류라고 할까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알아볼게요. 자, 먼저 여러분들이 가장 잘 알고 있는 산. 일단 쭉 써볼까? 평야, 호수, 성, 강. 강이 있으면 또 뭐가 있어? 바다도 있죠. 바다. 그리고 사막, 계곡, 초원, 고원, 계곡, 초원, 고원, 분지까지. 자, 이렇게 한번 각각이 무엇인지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먼저 산은 뭐예요? 땅이 뾰족하게 솟아나온 거 말하지, 이렇게. 우리 운주에도 산 많죠. 주변에 평평하지 않고 불룩 솟아나온 부분이 산이죠. 반대로 평야는 평평한 땅이야. 이렇게 튀어나온 부분이 별로 없이 거의 없고 평평한 땅이 평야죠. 주로 여기서 이제 농사를 많이 짓지. 다음 호수는 물이 있어. 물이 있는데 주변이 전부 다 뭐예요? 주변이 전부 육지죠. 육지. 여기 이 부분이 육지. 그러니까 육지에 둘러싸인 좀 움푹한 공간, 움푹한 땅. 거기에 물이 이렇게 고여서 호수가 되죠. 섬은 그 반대야. 섬은 이렇게 육지가 있어. 이게 땅이야. 빨간색이 육지가 있어. 그럼 그 주변이 전부 다 뭐예요? 다 물이죠. 이렇게 바다. 이렇게 바닷물 안에 바닷물이 둘러싸고 있는 어떤 육지 공간을 말하죠. 강은 어떤 평평한 이런 평야나 그런 데를 이렇게 가로지르는 어떤 이렇게 큰 물줄기. 여기도 이제 패인 공간이죠. 이 패인 공간 사이로 물이 흐르는 거지. 바다. 바다는 말할 것 없이 여러분 잘 알고 있고요. 사막은 강수량이 적은 곳이야. 비가 잘 안 와. 그래서 어떤 그 식물들이 살기가 어려워요. 식생이 어려워. 사람이 거의 살지 않고 동물도 살기가 어렵죠. 그렇다고 아예 없는 건 아니에요. 왜냐면 사막에 오아시스가 있죠. 그 오아시스에는 나무도 자라고 야자수도 자라고 또 동물도 있고 뭐 그러잖아요. 아예 없는 건 아니지만 거의 어렵습니다. 그리고 사막이 전 세계 땅의 10분의 1을 차지한대요. 굉장히 많은 부분이야. 근데 그 넓은 부분이 다 사막인데 거기서 식생이 자라기 어렵다는 거. 다음 계곡은 우리가 골짜기라고 많이 말해요. 산속에 보통 많이 있죠? 골짜기. 좁고 깊게 이렇게 움푹 들어간 지형이야. 그 골짜기를 타고 물도 흐르고 그러죠. 다음 초원은 뭘까? 한자로 생각해보자면 풀초자에 이건 뭐예요? 언덕 원자야. 그러니까 풀이 난 언덕을 말하는 거지. 풀이 많은 곳. 우리 초원하면 뭐가 떠올라? 저기
동물의 왕국 뭐 이렇게 사자가 뛰어다니는 뭐 그런 거 떠오르지 않아요? 선생님은 그런 게 떠오르는데. 자, 초원이 있고요. 고원은 이 노풀꽃자입니다. 그래서 높은 땅이야. 근데 산하고 틀린 게 뭐냐면 이렇게 틀린 게 뭐냐면 높은 땅인데 평평하게 높은 땅이에요. 평평하게 높은 땅. 그래서 이 위에다가 이렇게 농사도 지을 수 있고요. 도시도 만들 수 있고 그래요. 근데 이 고원은 뭐 처음부터 산이었는데 깎여서 고원이 되냐 그게 아니라 원래 평평한 육지 평야였어. 근데 우리나라 그 밑에 지각 변동이 있으면서 그 평야가 지각의 움직임으로 높아진 거죠. 그래서 고원이 된 거예요. 분지는 오목한 그릇 같은 땅이에요. 산으로 주변이 다 이렇게 산으로 둘러싸였어. 산 안에 둘러싸인 그런 땅을 분지라고 합니다. 우리 전라북도에는 뭐 남원이나 남원 대표적으로 남원이 분지 지형이라고 하죠. 서쪽에 그리고 유명한 분지 지형이 있어요. 대구. 대구가 분지 지형이고 또 최근에 여러분들 뭐 영화도 나왔는데 곡성 지역. 그 곡성 영화에 보면은 산이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 그 산에 둘러싸인 뭔가 이렇게 산 속에 파묻힌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곡성도 분지 지형입니다. 자, 이렇게 여러 다양한 지형들을 알아봤어요. 아, 한 가지만 더 할까요? 산맥이란 말도 많이 나오는데 여러분 산맥은 초등학교 4학년 때 다 배워서 알고 있겠지만 산맥은 산이 이어진 거야. 산들이 이렇게 쭉 여러 산들이 이어져 있는 어떤 지형을 말합니다. 지형, 땅의 모양. 그래서 산들이 이렇게 이제 보통 산이 여러 개 있죠. 근데 그것들이 쭉 이렇게 있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큰 산맥을 이루게 되는 거죠. 우리나라에도 여러 산맥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에도 정말 거대한 산맥들이 많이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일본의 지형도를 잠깐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교과서 사진인데요. 보면 일본의 지형도입니다. 이렇게. 자, 여기서 보면 지금 일본의 지형도를 보니까 색깔이 거의 어때요? 색깔이 거의 좀 초록색이야. 그치? 초록색이 많고요. 요 자세히 보면 이쪽 안쪽은 조금 노란색, 갈색 느낌이 약간 나는데 이렇게 갈색이 진할수록 높은 곳이고 초록색이 진할수록 평평한 땅이야. 일본은 높은 산이 많지는 않은 것 같아. 그치? 보니까 좀 초록색 부분이 좀 많죠. 근데 여러분들이 표시가 될지 모르겠는데 이쪽 부분이 그래도 조금 노란색, 갈색 부분이 좀 짙어요. 그쵸? 이쪽에 가장 일본의 높은 산, 유명한 산, 후지산이 있죠. 후지산. 자, 일본은요, 큰 이렇게 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4개의 섬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가장 북쪽에 있는 게 홋카이도. 그리고 이쪽 가장 메인, 수도 도쿄가 있는 이 메인 섬이 혼슈라고 해요. 그 밑에 시코쿠란 섬, 그리고 규슈란 섬, 이렇게 4개의 섬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근데 일본을 보면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쭉 이렇게 있죠. 그래서 이 위쪽은 굉장히 추워. 보이죠? 눈이 많이 내려요. 이쪽은 눈이 많이 내리고 또 밑에는 화산이 많고 온천이 발달했어요. 이쪽 날씨하고 이쪽 날씨하고 어떨까요? 차이가 많죠. 여기는 춥고 여기는 좀 덥고 이렇게 되죠. 그리고 일본은 지진이 많이 일어나는 건 여러분들 알고 있죠? 일본은 그 환태평양 지진대라고 지진이 많이 일어나는 그런 지대가 있어요. 그 지대에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은 지진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요. 또 화산이 많죠. 화산.
화산이 뭐예요? 화산은 땅속의 어떤 마그마, 가스 이런 것들이 막 이렇게 분출돼서 나온 거잖아. 그래서 분출돼서 산에 막 뿜어져 나온 거죠.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 뭐가 많냐? 온천이 많아요. 온천. 선생님이 유일하게 다녀온 나라가 일본인데요. 일본은 그 온천욕이 유명하죠. 그리고 산에 가보니까 이렇게 산인데 여기저기서 막 모락모락 막 김이 계속 올라와. 온천에서. 온천에 그 뜨거운 물 김이 막 올라오고 있더라고요. 되게 신기했어요. 한국에서는 좀 보기 어려운 그런 모습이어서 좀 신기했던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 지형도를 보고 땅의 높낮이 또 그리고 위치를 보면서 날씨가 어떨 것인가 또 예측할 수 있고요. 또 어떤 특징이 있는가, 어떤 지형이 많은가 그런 것들을 살펴볼 수가 있죠. 여러분들이 그러면 우리나라 가까운 나라 또 어느 나라가 있어요? 러시아와 중국 있죠. 모든 별로 러시아와 중국 한 가지씩 골라서 지형도를 보고 이렇게 분석해 볼 거예요. 러시아와 중국은 일본보다 훨씬 나라가 면적이 넓고 크기 때문에 다양한 지형들이 나타납니다. 그것들 여러분들이 모둠 활동으로 조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